갑작스러운 이별 후에 남겨진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경험이죠. 그런데 만약 고인이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는 이 빚의 상속, 문제와 그 대처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고인을 추모할 경황도 없이 갑자기 채권자에게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몰라서 공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그 해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먼저 상속이 왜 부담이 될 수 있는지부터 짚어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단순 승인의 함정은 어떻게 피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 3개월의 의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상속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고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무, 즉 빚까지도 그대로 나에게 넘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재산만 생각했다가는 정말 순식간에 빚의 굴레를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상속인에게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3가지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3가지 선택의 핵심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모든 빚을 책임지는 단순 승인,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책임지는 한정 승인, 그리고 아예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각 선택이 내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이 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선택인 단순 승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기본값의 함정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터지죠. 이럴 땐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상속인, 바로 당신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 심지어 내가 사는 집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내가 단순 승인하겠습니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특정 행동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 그냥 단순 승인한 걸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서 쓰거나 재산을 팔아버리는 순간 다른 선택을 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결정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상속받은 빚으로부터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2가지 강력한 법적 방패,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바로 한정 승인입니다. 이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이렇게 법원에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산 1억과 빚 3억을 물려받았다면 물려받은 재산 1억만큼만 갚고 나머지 2억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불확실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패인 상속 포기는 가장 완벽하게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내 이름을 상속인 명단에서 그냥 싹 지워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재산도 빚도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죠. 빚이 자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명백할 때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이 두 선택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한정 승인은 일단 상속 재산의 관리자가 되어서 빚을 정리하는 거고요. 상속 포기는 상속 관계 자체에서 아예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다음 순위 상속인, 예를 들면 나의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보호장치는 자동으로 발동되지 않습니다. 나는 한정 승인할래 또는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서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럼 이 카운트다운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명확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부터 정확히 3개월입니다. 슬픔에 잠겨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3개월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파악하고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서 법원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마감일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걸 자동으로 단순 승인한 걸로 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의 침묵은 모든 빚을 떠안겠다는 동의가 되어버립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처분해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었다면 아직 3개월 기한이 남아있다고 해도 다시는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내려진 결정은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게 재산과 빚을 조사해야 하고요. 둘째, 3가지 선택지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 넷째,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했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빚의 상속 문제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가족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재무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냉철하게 내려야 하는 이 하나의 결정이 남은 가족의 미래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현명한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이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미리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